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 한글 궁체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두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한글을 직접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그 체제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실기로 서너 차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넉자짜리를 한번 써보는데요. 그 서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조국, 비교적 간단한 한글 구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글을 쓸 때는 구분격에 맞춰 서면은 쉽게 그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구분격을 바탕으로 해서 한글을 어떻게 써내려 가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분격이라고 하는 정사각형 안에 한글 한자를 넣는 것은 말하자면은 한글 자모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한글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응용이 돼서 비교적 예술적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자라는 것은 1차 목적이 의사 전달이지 않습니까? 의사 전달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놓고 보통 크기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원리를 똑같이 적용시켜서 표현하게 되죠. 어린 청강지곡이 또 막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궁체라는 것은 필사체로서 종이에 쓸 때는 규격의 제한을 사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초적 관점에서는 구인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자체에 씌어질 경우에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주는 거죠. 키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굵기의 변화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원칙이 조금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글 궁체의 기초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씨를 직접 쓰기 전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뒷부분에 가서 글씨를 쓰게 되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글 궁체 정자 현대문의 경우는 시중에 여러 사람들의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만은 사실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한글 고체에 있어서는 일중 선생님이 그 터전을 다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글 궁체에 있어서도 일중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고체에 비등할 만한 기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중 선생님과 함께 한글 궁체의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은 갈물 이철경 선생과 그리고 꽃들 이미경 선생 이 두 분을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앞서 있고요. 그래서 글씨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중 선생님의 한글과 갈물 선생의 글씨가 바탕이 돼서 그 후학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저도 그러한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성향이 부분적으로 조금 가미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점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나의 조국이라고는 한글 넉자에
해설을 한번 구궁격에 어떻게 적용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구궁격에서 기준선이 두 번째 세로선, 요것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요 선이 기준선이 되고요. 자, 첫 번째 낮자는 좌우 배열의 일청 구조의 글씨죠. 이렇게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대체로 이렇게 형성되는 삼각형 구조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자는 이게 이층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좌우인데 여기에 이형이 오고 모음이 복모음이 중모음이 왔죠. 그래서 이건 1층과 2층 두 가지 중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좌우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이런 구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자는 상하 구조죠. 조자는 상하 구조라서 위에 지읒과 밑에 오가 되어 있어서 요 구조, 요런 구조는 요 삼각형 범위 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자는 삼층 구조죠. 삼층 구조의 글씨는 크게 봐서 역시 요 구조 마름모꼴 구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글자의 글꼴에 맞춰서 이 구조를 염두를 해 가면서 글씨를 쓰면 쉽게 처음에는 해결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기본적 초보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빨리 구궁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우선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기초로 해서 글씨를 써내려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 글씨가 어떻게 배열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낮자는 내리꺾기가 이렇게 되겠죠. 내리꺾기를 이렇게 끊는데 너무 100% 채우지 않습니다. 아리우에 한 5% 내지 10% 정도 이 위를 조금 남겨두세요. 너무 꽉 차면은 아리위 글씨가 붙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요 정도 상하 5 내지 10% 정도 빼가지고 글씨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가 여기에 점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나의 경우는 좌우로 연결된 경우는 이 중간 세 번째 줄에 중간쯤 있죠. 이 칸에 글씨가 들어가면 어지간히 다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가짜의 경우는 기억이 약간 비스듬하게 되겠죠. 요런 구조를 취하게 되겠죠. 나지요. 낮잖아요. 니은을 요렇게 하고 여기에 모음이 아가 되기 때문에 니은이 오른쪽이 길게 빠지는 요런 글꼴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삼각형 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도 내리꺾기를 이렇게 끄면은 이형은 이 중앙선, 요 세 번째 줄이 글씨의 중앙선에 온다고 대략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가로선이 다음에 오른쪽에 획이 없기 때문에 길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나의 이렇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 구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자는 상하 2단인데 이 지금 3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칸을 상하를 가른다고 보면 상단에 지읒을 쓰고 하단에 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리오에 조금 그 여백을 남기고 내리꺾기가 없을 때는 키가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내려서 지읒을 이렇게 중간 칸에 맞춰서 지읒을 써주는 거죠. 써주고 오자는
밑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그어주면서 가로 꺾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조자가 이 삼각형 구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자는 3단 구조이죠. 3단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에 으나 우가 핵이 오기 때문에 이 중간 폭이 넓어진 거고, 위에 기역을 위쪽에 이렇게 위에 기역이 들어가면서 이쪽에 혹이 없고 우가 올 때는 기역이 약간 요 끝이 이렇게 꼬부러진다고 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 꺾기가 이렇게 길게 들어오고, 내리꺾기가 이 선에 가깝게 위치하고 기역이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적인 구조가 마른 목골의 구조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비교적 간단한 글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큰 무리 없이 들어갔죠. 대체로 이 내리꺾기가 있을 경우에는 내리꺾기를 바로 맞춰주면 되는데, 내리꺾기가 없는 조자나 국자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자음의 뒷부분에 맞추어서 대체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내리꺾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요 내리꺾기 있죠. 여기서 내리꺾기라는 것은 국자에 요거와 요 두 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내리꺾기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죠. 짧아졌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들어간 우자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에 맞추면 오히려 어색합니다.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들여서 하고, 기역자의 뒷부분은 이 뒤선과 이렇게 거의 맞추어주면 전체적으로 내리꺾기하고 조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전체적으로 삼각형 구도, 글자를 쓰기 전에 이것이 어떤 구도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를 해서 글자를 배치를 하게 되면 비교적 쉽게 글자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처음인데 비교적 간단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칙 하에서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